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 중국이 94.1%입니다.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력 반도체도 한국이 67.5, 중국이 79.8%였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도 한국이 81.3%, 중국이 83.9%로 한국이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에 진행된 기술 수준 평가 당시에는 한국이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 등 중국에 앞서 있다고 분석된 바 있으나 2년 만에 역전당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도체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 생애 지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6개국 중 우리는 기초, 원천 연구 분야, 설계 기술 분야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공정기술과 양산기술에서는 대만에 밀려서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통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쟁력 저하로 인한 구조적 위기인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반도체 강국이라는 표현도 과거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의 전체 5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 경제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특별법 원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민주노총 이중대법, 노란봉투법 재발의를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현지 시간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기존 1.1%에서 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의 평균 전망치 1.6%보다 낮으며 JP모건의 1.2%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85.3%로 4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이는 2020년 9월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율 인하, 재건축 촉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반대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조 3조인데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 측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저지른 민주노총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 기업 발목 잡기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이 원하는 악법으로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기업 발목 잡기법인 노란봉투법 재발의를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또한 상법 개정안, 국회법 등 국민을 위협하고 기업을 떠나게 만드는 법안도 함께 처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가 맞다, 아니다라는 이념 논쟁에 빠지지 말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